아이고, 우리 동네 도서관이 지어졌구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예산을 짜서 만들어진단다. 응? 너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너희 부모님이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잖니.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고, 장난감이나 문구류 같은 물건을 살 때, 또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 먹을 때도 세금이 포함된 값을 내는 거란다. 이제 알겠지? 오늘은 세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여긴 유순한 인품을 가진 김씨가 사는 삼척의 어느 마을이란다. 이 마을엔 욕심 많은 토호가 있었지. 토호는 한 지방에 오래 살면서 양반에게 세금을 거둘 정도의 힘을 갖고 있던 세력가로 호족이라고도 부른단다. 아이, 이 마을에 이렇게 큰 집을 가진 양반이 있었단 말이야. 세금 내는 양반집 목록에는 없는 집이로구만. 이런... 나는 이 마을의 토호요. 이 집 주인을 좀 불러주겠소. 제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만... 무엇이? 당신은 농부인데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요? 저를 찾아오셨다니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실까요? 넓은 정원에 작은 연못까지 김씨의 집은 정말 잘 꾸며져 있었지. 토호는 김씨의 집이 탐이 났단다.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이로군. 탐난다, 탐나.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이 집에서 언제부터 살고 있었소? 그야 태어날 때부터 살던 집입니다만... 그런데 내 장부에 의하면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걸로 되어 있군요. 어떻게 된 것이오? 네? 세금이라뇨? 토호는 김씨의 집을 빼앗으려고 계략을 세웠지. 농사를 짓는 땅도 엄청 넓던데 논밭 세금까지 합치면 이 집값 정도는 되겠군요. 네?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요? 지금까지 세금을 한 번도 안 냈으니 많을 수밖에요. 토호는 살아온 세월만큼의 세금을 모두 내라며 억지를 부렸단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세금을 내기 싫다면 다른 마을로 떠나야 할 거요. 이 마을에 계속 살고 싶으면 이 집을 세금으로 내면 모를까. 토호는 김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지. 김씨는 깊은 근심에 빠졌단다. 결국 김씨는 삼척에 있는 땅을 모두 팔고 영월에 터를 잡아서 이사를 했지. 이 산을 포함해서 여기 논밭이랑 집까지 모두 사겠다는 것이죠? 네. 잘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김씨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단다. 영월은 참 조용한 마을이로군.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계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당신은... 한참을 찾았어. 잘 지내셨어? 삼척에 사는 토호가 찾아왔구나. 김씨의 재산이 탐이 난 토호는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김씨를 찾아냈단다. 여기까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알아보니 삼척 소유인 땅을 당신이 샀다고 해서 세금을 받으러 왔어. 네? 저기 저 산 말이요. 저게 바로 삼척의 것이요. 뭐라고요? 영월에 있는 산이 삼척의 것이라고요? 이 마을에는 어느 산맥에도 속하지 않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김씨는 땅을 살 때 이 산도 함께 구입했지. 비록 영월에 있지만 저건 삼척의 산이요. 그러니 삼척의 도호인 나에게 세금을 내시오. 토호는 영월에 있는 산이 삼척의 것이라며 우겼단다. 때문에 김씨는 토호에게 매년 세금을 내야 했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단다.
토호는 이제 늙고 병들어 세금을 계속 받을 수가 없게 됐지. 그래서 3천 원을 개입시켜 세금을 받게 했단다. 3천 원이 뭐냐고? 3천 원은 지금의 세무서 같은 기관으로 삼척의 세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란다. 그 날이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오. 오늘도 삼척원에게 잘 전달해 주시오. 네, 걱정 마십시오. 삼척 원은 김 씨가 자기 고을 백성도 아니고 하니 마음대로 세금을 올렸지. 때문에 김 씨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단다. 7살 난 아들은 점점 더 우울해지는 아버지가 걱정됐지. 아버지, 그래, 만드가 무슨 일이니? 저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란다. 걱정 말거라. 근심이 깊어 보이십니다. 제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 씨의 아들은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달리 영특했단다. 그러니까 말이다. 김 씨는 행여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어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만드가 말해보거라. 아버지가 그 세금을 물지 않고 있으면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세금을 받으러 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어찌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보세요. 방법이 있다고? 고민하던 김 그래, 씨는 만드가. 어린 아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지. 김 씨는 아들의 말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단다. 그러자 얼마 후 삼척원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지. 세금을 받으러 왔어. 무례하시군요. 무례하다니. 지금 밀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다 줄 때까지 안 갈 것이니 그래야 아시오. 세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기세로구나. 저 선비님, 드릴 것이 있는데 저와 함께 잠시 밖으로 나가시렵니까? 에? 줄 게 있다고? 그래, 그게 무엇이냐? 함께 나가보시면 압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자, 만드기는 세금을 받으러 온 사람을 밖으로 끌고 나왔지. 대체 어디까지 가는 게냐? 아이, 다 왔습니다. 에? 자, 바로 저것이 제가 드릴 것입니다. 아하, 내 눈엔 산밖에 안 보이는데. 제대로 보셨습니다. 저 산을 가져가십시오. 이 녀석, 어른을 놀리다니. 제가 어른을 놀리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게냐? 이 산을 삼척의 산이라고 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데 이 산에선 논이나 밭에서 나는 곡식도 별로 없고 하여 우리에겐 이 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삼척으로 가져가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가져가시기 좋게 산 둘레에 칡을 심어 놓을 것이니 올가을에 칡 넝쿨이 자라면 칡뿌리를 캐어가시지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삼척원에서 온 사람은 기가 막혔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단다. 김 씨는 아들의 현명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 내 당장 삼척원에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할 것이야.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또다시 찾아올 수도 있으니 산 둘레에 칡을 심어야죠.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삼척원으로 돌아간 선비는 어떻게 됐냐고? 삼척원에게 만드기와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지.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과연 기발한 대답이로다. 세금을 또 받으러 갔다가는 그 아이에게 또다시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모르니 김씨에게 받는 세금을 중단시키시오.
알겠어. 예. 그리하여 부당한 세금을 내던 김 씨의 억울함이 풀어졌다는구나. 하지만 김 씨네는 삼척원에서 언제 다시 사람을 보낼지 모른다며 그 산 기슭에다가 많은 칡을 심어두었지. 지금도 그 산에는 칡이 무성하여 김 씨네 후손들은 물론 온 동네 사람까지 연중 필요한 칡을 채집하여 이용한다는구나. 응? 그 산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의 삼척산에 내려오는 전설이란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오무라는 마을에 가면 칠기 무성한 삼척산을 볼 수 있다는구나.